자, 금융부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채, 즉 회사채를 말하는 거죠. 자, 사채, 즉 회사채는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 사채는 부채죠. 즉 금융부채입니다. 자,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지만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를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최초 인식 시점의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야죠. 자, 이 금융부채는 보통 대표적으로 사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채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상각 후 원가 특정 금융부채라고 가정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상각 후 원가 특정 금융부채로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사채를 상각 후 원가 특정 금융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걸 가정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X1년 초에 발행했기 때문에 이 발행 시점에서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근데 보통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를 말합니다. 공정가치를 문제에서 자료를 줄 수도 있지만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공정가치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발행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이 12%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을 말하죠. 그래서 발행 시점에 액면 100만원이고 액면이자율, 즉 표시이자율이 10%입니다. 그래서 매년 말 1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3년 동안. 3년 후에 원금 100만원을 상환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매년 10만원씩의 이자를 3년간 지급하고 매년 말 3년 후에 100만원의 일시적인 현금 흐름, 즉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파악을 해야죠. 발행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자, 근데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즉 유효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채의 공정가치는 12%로 할인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금 100만원을 12%로 할인하면 100만원 3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단일 금액, 자,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 이자율, 유효이자율이 12%죠. 그래서 12%로 할인합니다. 3년. 그래서 0.7118을 적용하고, 자, 100만원은, 원금 100만원은 3년 후에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는 3년 현가계수, 유효이자율에 의한 3년 현가계수 0.7118을 적용하죠. 자, 원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3년 현가계수 12% 현가계수 0.7118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매년 10만원씩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래서 10만원의 표시이자에 대해서는, 자, 10만원은 3년 동안 매년 말 지급되기 때문에 12%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해야죠. 그래서 2.4018을 적용합니다. 2.4018. 자, 그래서 원금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고, 이자 매년 말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가 이 금액이죠. 더하면은 이게 이제 사채의 발행 시점에서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즉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 없으면 이 공정가치로 발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이 곧 공정가치 금액이에요. 그래서 X1년 초에 이 금융부채 사채를 최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951980으로 인식합니다. 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에서는 이 금융부채 사채를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되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즉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각 연도 말 상각 후 원가, 즉 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는, 자, 유효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X1년 초 기초 장부 금액에
1.12 곱하고 그 다음에 X 1년 말 표시이자가 10만원 발생하죠. 10만원 금액은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10만원 차감해 가지고 X 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 즉 상가구 원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X 2년 말 상가구 원가는 X 1년 말 즉 X 2년 초 사채 장부금액에 1.12를 곱하고 또 표시이자 10만원을 차감해서 X 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을 또 구할 수가 있죠. 상가구 원가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X 3년 6월 30일 날 사채를 상환했어요. 그래서 이 사채의 조기 상환 손익, 즉 사채 상환 손익을 요구했습니다. 자, 사채 상환 손익은 항상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빼면 나와요. 사채의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X3년 6월 30일 날 상환했기 때문에 X3년 6월 30일에 사채 장부금액, 즉 상가구 원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지금 1년 단위가 아니라 X2년 말 기준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상환을 했죠. 자, 따라서 X3년 6월 말에 사채 장부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1년 유효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절반 6%겠죠. 그래서 곱하기 1.06 하고, 자, 1년의 표시이자가 10만원이니까 6개월의 표시이자는 절반 5만원이겠죠. 그래서 5만원을 차감하면은 X3년 6월 30일에 사채 장부금액, 즉 상가구 원가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991094죠. 자, 그리고 X3년 6월 30일자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지금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데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6개월간의 미지급된 이자 금액이 5만원 있을 겁니다. 1년 표시이자가 10만원인데 따라서 6개월 표시이자는 5만원이죠. 그래서 5만원만큼은 미지급 이자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3년 6월 30일 사채 장부금액, 즉 상가구 원가는 991094고 미지급 이자가 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채 상환 손익 구할 때, 즉 X3년 6월 30일 사채 상환 손익 구할 때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빼면 되는데, 자, 상환금액이 경과 이자를 포함하여 52만 5천원이에요. 자, 상환금액이 이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52만 5천원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장부금액에도 이자를 포함시켜서 계산해야만이 사채 상환 손익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정확한 계산이 되죠. 문제에 분명히 주어지기를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52만 5천원에 상환하였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환금액 52만 5천원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장부금액에도 이자를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정확한 상환손익이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장부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X3년 6월 30일 날 지금 상환하는 거죠. X3년 6월 30일 날 장부금액을 구해보면, 자, 이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채 장부금액 991094에 이자 포함하면은 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합계한 금액, 합한 금액이 이자를 포함한 사채 장부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액면금액을 다 상환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 중에 50%, 즉 50만원을 상환한 거죠. 그래서 상환된 장부금액은 전체 장부금액 중에 절반입니다. 그래서 50%를 곱하고 거기에서 상환금액을 빼야 상환손익이 정확히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계산된 금액이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이너스는 뒤쪽 상환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했기 때문에 상환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면 상환 손실입니다. 상환 손실. 그래서 답이 4453, 가장 비슷한 것은 2번이죠.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이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하고 가장 유사한 금액을 답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장부금액이 상환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을, 장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장부 금액에서 상환 금액을 뺀 금액이 플러스면은 사채 상환 이익입니다. 마이너스면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간편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자, X2년 말 이 금액 있죠. X2년 말 사채의 장부 금액, 즉 상가구 원가는 상가구 원가를 계산할 때 지금 X1년 초 장부 금액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했는데, 그렇지 않고 X2년 말 장부 금액을, 즉 상가구 원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가구 원가는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X2년 말 기준으로 보면 미래의 현금 흐름은 사채 액면 상환해야 될 금액 100만원과 그 다음에 X3년 말에 지급될 이자율 10% 해갖고 10만원이죠. 그래서 결국 X2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래의 현금 흐름은 원금 100만원과 표시이자 10만원에서 110만원입니다. 자, 따라서 110만원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유효이자율, 최초의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하면은 상각 후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1.12 이렇게 해주면 이게 X2년 말 사채의 상가구 원가, 즉 장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1.06 곱하고 5만원 빼서 이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단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현가 계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나누기 1.12 요거에 해당되는 금액이 0.892구죠. 그래서 110만원 나누기 1.12 하든지 아니면 110만원 곱하기 0.8929 하든지 약간의 단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렇게 간편하게 해서 X2년 말 사채의 상가구 원가 장부 금액을 구한 후에 X3년 6월 30일 장부 금액 계산해서 상환손익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